아니 자 아까 썸네일이 어떻게 갔지? 썸네일? 저희 오늘 썸네일이요? 더 내릴까 뭐 내릴까, 오를까? 뭐 이런 그거였는데 자 그래도 금요일인 만큼 일단 그 뭐 또 뭐 까만색 선저그뭐 네네. 까만 선 하나 뭐 또 강조하면서 뭐 또 이렇게 위클리 준비해 오셔서 한번 듣고 한번 이렇게 토론해 보죠. 안 할래요 오늘. 자 위클리 리포트 플리즈. 시키면 해야죠. 아. 네, 가시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혹시 반성문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반성문 네. letter of 뭐지? 반성문이 영어로 전혀 모르겠는데요.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글로벌을 글로벌. 그래서 글로벌 증시 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좀 약했죠? 네. 야가다. 네. 그래서 위클리 리포트 시작하게 되면요. 좀 참아주세요, 소장님. 시작하게 네, 다들 도와주세요. 좀 참아주시고요. 네, 네, 네.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동향 보게 되면은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같이 움직이면서 그래도 지금 근데 아마 이게 좀 최근 기조로 또 만약에 끊어서 기준점이 그렇다 그러면 한국도 잘 버텼다라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한 달 사이에는 나스닥이 제일 그나마 선전한 위치인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네. 첫째 유럽이 잘 버틴다. 생각보다. 네. 두 번째, 아니 1조 위안 경기 부양한다는 나라가 왜 이럴까? 중국. 예, 이게 두 가지 의문입니다. 글로벌 증시에서. 그래서 지금 보통 부동산이 중국도 만만치 않은 또 비중 차지할 텐데 거기서 보다 보니까 이거를 쏟아 부어서 될 일이냐라고 봤을 때 가장 먼저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관련된 정책부터 어떻게 뭔가 좀 풀어놔야 그게 어느 정도 해결돼야 그다음에 움직이는 게 아니냐라는 쪽 얘기 나오는 게 첫 번째고 또 보니까 오늘은 또 외신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NPL이죠. 부실자산 처리하는 이 쪽이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답니다. 그렇지 중국 얘기죠 중국. 지금. 예. 음.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왜 못 믿어 아니 하는 눈빛으로. 아니. 네. 어. 근데 딱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기회다 싶으면 저희도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가격 많이 빠졌다 그러면 투기적인 세력들 먼저 들어가잖아요. 이게 전혀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관망의 관망을 더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저게 저 노란색이 중국이고 지금 이제 김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어제 소위 말해서 그 1조 위안 규모의 부양책이 나왔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국 장이 왜 그 모양이냐? 그렇습니다. 1조 위안 풀어서 뭐 하겠대요? 또 뭐 땅 파고 또 무슨 뭐 길 닦고 또 그건가?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는 건설기계 업종이 쫙 다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핵심은 저는 거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잖아요. 네. 부동산 이미 벌어놓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그게 이제 그 부실 자산화에 돼서 뇌관이 되는 거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은행, 그러니까 이제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이제 우리은행, 저기 하나은행 이런 데서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부동산 대출은 보통 지자체에서 대출을 해주고요. 지자체 뒤에는 제2금융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은행들보다 좀 밑에 단에 있는 것들, 사금융이 아니고요. 근데 그런 쪽에 이제 부실 대출이 심한데 이번에 그 부실 대출 심한 것을 은행들이 대출로서 막아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에 있는 그림자 금융에 있던 그 부실 내관이 은행권으로 이제 전이가 되는 거죠. 망할 놈. 저 그림자 금융 그쪽에 하던 소위 그 약간 우리가 그림자 금융에서 사금융이 아니라 우리 같이 얘기하는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그림자 금융인데 그러니까 걔들 망할 걸 갖다가 안 망하게 해주는 대신 이제 은행들이 골뱅이들. 은행들로 이제 전이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도 은행 리스크로 전이가 안 됐었던 게 은행 부실 비중은 굉장히 낮거든요. 네. 뭐 대기업들만 대출해 주니까 은행 같은 경우. 그런데 이제 이걸로 전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좀 하나의 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누가 움직일 수 있게 보증을 좀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정부가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누가 보증을 해주는데? 정부가? 네, 중앙은행이나 뭐든 간에
누가 보증을 해줄 수 있는 뭐 이런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중국이 좀 바뀌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나오는 얘기 같습니다. 아니, 보증 뭐 어렵나? 보증해주고 뭐 터지면 인민은행 뭐 어렵나 그 종이에다가 그냥 마오쩌둥 사진 받고 100 찍으면 100이와이고 뭐 10 찍으면 10이와이고 막 찍어내면 되지. 뭐가 어려워? 보증해주지 뭐.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예? 한국 사람입니다. 예. 저한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 저 중국 가셔서 정당하게 건의를 하세요. 중국어로 얘기를 하세요. 기회가 되면 네, 예, 가서 예. 말씀하시는 네. 걸로 하고. 뭐 어렵나 그래. 어렵지는 않죠. 뭐 그렇게 근데 저희가 바라보면은 이제 아니 근데 하는 김에 왜 학자금 대출만 탕감해줘 바이든은? 지금 그냥 중국- 뭐 모기지나 뭔 그래요 중국 얘기 하셔. 그럼 김민수 대표님 분명히 미국 가서 얘기하시고 이러실 거예요. 당연히 영어로 직접 소통을 하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증시 빨리 넘어가야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보게 되면요, 일단 미국 시장인데 S&P 500하고 나스닥 주봉을 딱 비교해 보면은 조금 뉘앙스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이게 까만색 저 55 MA 네, 제리의 55선 55선은 S&P 500은 올랐었고 그렇죠. 나스닥은 지금 올랐었나 마나 싶은데 네, 둘 다 고점끼리 연결한 단기 추세가- 하락 추세선에 머리를 닿은 거는 S&P 같고 그렇죠. 네, 근데 약간 그러니까 나스닥이 오히려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더라고요. 나스닥이?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한 12,600, 700 요 정도쯤 사이. 여기가 상당히 변곡스러운 자리들. 변곡스러운.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모여 있거든요. 지금 이 추세에 대한 저항과 또 올라왔을 때 일단 13,000원 일단 50% 되니까 네. 피보나치의 딱 그 정도 수치고 거기다가 저항이란 저항은 다 모여 있는 자리들이 여기입니다. 한 12,000대 중반대쯤. 여기서 턴을 해야 되겠죠? 이게 해야 이제 완벽하게 추세와 함께 이렇게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 네. 근데 지금 S&P 500은 저 밑에서 갔다가 이번에도 딱 돌파하는데 살짝 고민했지만 추세는 맞아도 이 자리 딱 들어오니까 바로 반등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뭐가 더 먼저일까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나마 가장 교과서적으로 움직이는 게 S&P 500 같고요. 여기서 이 한번 처음에 추세선 들어가면 한 번은 돌파 못 하겠죠. 네. 그랬다가 살짝 눌렸다가 다시 가게 됐을 때 이때 턴에서 만약에 이걸 돌파를 시도했다. 그러니까 이게 쌍고가 나온다 그러면 추세 전환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나왔을 때는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겠다. 라는 쪽인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하다가 뭐 잭슨 홀 미팅이 어쩌고 저쩌고 네. 이거는 잭슨 선생님이 알아서 하실 얘기지만 네. 중요한 거는 이게 이탈되기 시작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4,100선? 뭐 90선? 이 정도쯤 될 것 같은데요. 여기가 이탈해서 나오게 되면 추세 전환 실패죠. 다시 보고 오지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중요한 약간 좀 중기 추세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보자라는 쪽에서 근데 지금 딱 그림상으로는 올라도 한 판, 내려도 한 판이야. 딱 이래도 바둑이고 저래도 바둑이야. 그래서 지금 쉽게 추세를 예단하지 말자. 아, 그래요. 제 맞아, 생각은 그겁니다. 맞아.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희가 얘기했을 때 분위기 쎄하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딱히 쎄할 것도 없어. 지금 보니까. 가도 뭐 말 돼.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랬잖아요. 아직 강한 시장은 한 방에 안 무너진다. 그렇지. 네. 이게 지금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이제 그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에 9월 달이 들어오죠. 요때 어떻게 될 것이냐. 9월 이제 지금 이 주봉하고 같이 연결되면 이제 이번 주 있을 거고요. 다음 주 있을 거고 한 주봉 2개가 더 있죠. 9월 13일 전까지는. 그때 패턴이 3개네요, 3개. 그때까지니까 3개가 어느 자리에서 위치하느냐. 이것도 한번 봉 3개 가지고 이렇게 미세하게 봐야 될까요? 이제 차티스트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봉? 네. 봉을 어떻게? 봉 3개 가지고도 이렇게 미세하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이렇게 제가 이게 오늘 반응이 이상하시네요. 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시장을 보면은 네. 한국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미묘한 자리거든요. 일단 돌파해서 쭉 가다가 2,550 딱 걸렸고 밑으로 쭉 밀리는데 그냥 한 번에 이 자리 훅 밀리게 되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거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느끼기는 한 번에 그냥 쭉 내려간다. 그냥 여기서는 무조건 롱플레이입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기어봐서. 왜냐면 한 번은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돌아왔는데 이게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눌렸다가 가느냐 아니면 눌렸다가 여의치 않다 그래서 이탈하느냐. 여기 재차 이탈하게 되면 예전에도 몇 번 이탈했다가 나와서 여의치 않았을 때 나온 이런 효과들 이것도 열려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냐 아니면 지지하고 돌아가느냐. 이번에 지지하고 돌아가게 되면 2550이 저항이 아닐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또한 2600선 안쪽까지 들어가려고 힘이 나오겠죠. 그게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과 함께 연결돼서 뭔가 이렇게 되면은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코스닥은 참 완전히 교과서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교과서. 네. 그러니까 저 지난번에 830 딱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무겁다 그러니까 한 2주일 동안 못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못 가는 가운데 종목 요때부터 종목 막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죠. 주가가 이렇게 드르륵 밀리는데 이때는 또 에너지 섹터들 태조 이방원 형님들 막 또 여기서 살아나고 있다가 이번에는 또 반등하는데 이쪽은 살짝 좀 주춤하고 다른 쪽이 움직이고 뭐 하여튼간 종목 대향연 중입니다 지금. 근데 태조이방원 오늘도 좀 괜찮던데 네.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좀 지속된다고 봐도 될까요? 소장님? 태조이방원이 다 오르는 건 아니죠. 지금 네. 태조이방원이라고 저는 부르면 자칫 오해를 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태조이방원 중에서 몇몇 종목만 살아있는 거죠. 그것도 휘날리를 알리고 있고요. 지극히 저는 위험한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제 개인적으로 오히려 봤을 때는. 의심하고 봐야 될 지금은 시점이다. 태조이방원이라는 종목들이 대중적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중에서 한두 종목만 휘날리를 할리면서 이게 태조이방원이 올라간다라고 언론에서 얘기를 하니까 안 오른 태조이방원을 따라 샀다가는 된통 물릴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저 차트 보면 상당히 김일수 대표 그러니까 이제 차트를 보고 김일수와 생각이 다르지만 이분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저 차트 모양인 것 같아요. 급락할 때 저는 저런 거 절대 안 건드리고 저렇게 빠르게 급락하는 거는. 근데 김민수 대표가 처음에 김민수 대표랑 방송하면서 저 빠르게 하니까 이제 반등 준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뭐 반등을 좀 이렇게 다음날 진짜 반등 확 주더라고요. 근데 딱 어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 반등 주다 다시 밀리는 걸로 봤는데 김민수 대표 그거 이제 매매하려고 보면 관점이 이제 보는 관점이 다르다. 아 거기서 제가 차트도 매매 관점에서 보면 이게 반등 구간을 이용할 수 있구나. 그걸 참 느꼈던 갑자기 옛날 생각 나네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예. 네. 근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네. 지금은 태조 이방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태조 이방원에서 소장님 말씀 정확하게 이따가 내용은 나옵니다. 네네. 종목으로 갑니다 지금. 종목으로. 네. 충령을 봐야 돼요 이제. 충령? 충령 이순신? 충령? 네. 충령은 뭐예요? 충. 다음 세자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 세대로 이제 전의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충령 대군. 지금 세자는 양령이지만 이제 다음 떠오를 거를 봐라. 현 세자는 양령이지만 네. 충령을 봐라. 네. 전 또 무슨 약자인 줄 알고 충으로 시작하는 충으로 시작하는 업종이 뭐가 있지? 네. 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증권가에서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제 하면서 저도 참 그렇다. 그러니까 태조 이방원이 지금 모입돼 있지만 김민수 대표 얘기를 우회적으로 나타낸 거죠. 다음에 나타날 대세를 봐야지. 지금 아직까지 태조 이방원에서 얽매여 있다라고 보면 시장을 못 본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 만듭시다. 태조 이방원 말고 뭐 방자와 향단이 해갖고 방산, 뭐 자동차, 뭐 좀 더. 향단이 향수, 향단이 좀 먼저 나가셨어. 방주에서 끝났으면 되는데 향단이까지 하는 바람이 좀 딸리네. 예, 아유. 낮에 저 진행하면서도 드립을 한번 쳤는데 수미안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수소, 우주항공, 오! 미용기계, 미용기기. 예. 미용기기. 미용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양 뭐 그다음에 가전 뭐 양으로 뭐 뭐가 있을까? 양이 어려워. 양은 냄비. 양갱 뭐 이런 거 어떨까? 양갱. 어쨌거나 만들면 돼.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런 저질 드립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질 뭐? 아이 드립. 고퀄리티. 예. 빨리 넘어가는 게 낫겠죠? 네. 근데 네. 다시 한번 봅시다. 네. 그럼 저 뭡니까? 우선 저 까만색의 저 제리의 5호선. 네.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은 5호가 뭐야 하시겠는데 일간 차트에서는 55일, 뭐 주간에서는 55주인데 네. 우리가 말하는 단순 이동 평균의 개념도 아니고 아닙니다. 나름대로 김 대표 나름의 뭐 이 좀 그 조미료가 좀 들어갔다고 합니다. 나름의 레시피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여쭐 수는 없고 어쨌거나 저 선이 이렇게 우하향 기울기를 지니다가 이번에 서머랠리
때 살짝 돌라 하다가 요번에 또 한번 꺾일 때 약간 기운했는데 지금 저기서 이제 물줄기를 돌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시장이. 네. 응? 네. 음. 그러니까 조금 미묘하게는 이때 방향성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방향성이 그렇죠, 이제 그렇죠. 또 턴하고 있는 요 네네. 수치상으로 이제 미묘하게 변했는데 이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별로 그렇게 딱 코스닥은 아직 방향이 아래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는 딱 그냥 기점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냥 오늘 잭슨홀 미팅하고 미국 증시 분위기 보고 예. 그다음에 봐야죠. 네. 네. 뭐 그걸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나 싶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고객 예탁금하고 신용잔고 추이를 보게 되면 하나 눈길이 가는 건 예탁금 안 늡니다. 예탁금이 안 나네. 네, 전혀 안 늘고 있고 그나마 좀 나은 거는 이번에 보니까 오늘까지 해서 신용잔고가 좀 빠지더라고요. 한 19조 5천억 넘어가는 듯 하다가 19조 3천억대. 저 오늘 끝까지 반영한 신용잔고입니까? 아니 어제 건데 예. 오늘 발표네. 오늘 끝까지 하게 네, 되면 네, 네. 조금 더 밀린 거. 아, 그렇겠네. 네. 조정이 나오니까 좀 무서운 거죠, 솔직히. 그러니까 신용 아니면 정리가 단타 치고 차익 실현했을 수도 그럴 있죠. 수도 그렇죠. 있고. 예. 그래서 일단 요새는 뭐 떨주고 올팔이 됐으니까 올라왔으니까 또 올팔 하는 거지. 매겨줄 때 털고 나오는 거지. 떨주 예? 떨주고 올팔. 이게 뭡니까? 그 요새 런던 고라니 형이 만든 신조어인데 굉장히 유행해. 떨어지면 그냥 죽고 네. 올라오면 팔고. 뭔 대한민국에서 장기 투자냐. 그냥 박스권에서 떨줍 올팔 떨줍 올팔. 저한테 욕하신 거죠. 여기 아니고 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용어예요. 블라시 그런가요? 뭐 이런 거. buy low and sell high. 네, 이런 거. 그거. 왜 소장님이 얘기하시니까 욕하는 것처럼 들리시죠? 예.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예. 신조어에 되게 욕심이 많으시나 봐요, 요즘에.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수랑 같이 예탁금이 지수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네요. 그런 구간 그러네요. 들어가 있고 네. 아직 돈은 일단 안 들어온다. 음흠. 여기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 봤을 때 업종별 동향 보게 되면 그래도 외국인들 삽니다. 이제 코스닥까지도 오늘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매수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도 아니지만 그래도 좀 돌봐주는 장세, 좀 케어해주는 장세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예, 거기다가 지금 기관들은 감사합니다. 다정리 뭐 이런 분위기죠. 네, 다 정리하고 연기금도 거의 규모가 거의 비슷한 거 보면은 코스닥을 더 많이 매도한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요. 지금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반대로 개인들은 좀 사고 있고 코스피는 팔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고요. 종목 장세에 동참하시는 건 좋은데 약간 과열도 걱정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되는 신호들은 살짝씩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그거 보셨으면 좋겠고요. 화학 섹터 신재생 에너지 들어가 있는 쪽 외국인들 관심 많고 전기전자 지난주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약간 주춤하다 보니까 무슨 소리? 우리가 사야지. 그러면서 개인들이 또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운수장비 또 자동차 쪽 엄청 좋아하는데요. 예. 외국인들이 예. 이렇게 자동차를 많이 살까? 요즘 노이즈도 엄청 많이 나오는데 많이 산다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기준엔 조금 못 미치지만 유통 쪽이 좀 매수가 들어옵니다. 외국인들이 이 정도 매수 들어온다는 얘기는 조금 유통 쪽이면 면세점도 있고 이번에 좀 네. 탓한 쪽들 좀 있죠. 네, 그래서 이것도 외국인들이 주도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 라는 것도 눈에 띄고요. 바로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외국인 기관 매수한 종목을 보게 되면 코스피는 겹치는 게 하나밖에 없고요. 네. 코스닥이 겹치는 게 조금 더 있네요. 그런 상황에서 앞서 일단 외국인부터 보면은 자동차 제일 많이 산 게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기아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지난주에는 시총 상위주 주르륵 샀는데 약간 현대기아 쪽을 좀 더 챙기고 지금 2차 전지 쪽 챙기고 LG에스를 삼성 SDI 챙기고 현대로템은 외국인들이 다 땡겼고 네, 이런 상황들이고 게다가 두산에너빌리티도 매수하는데 오늘은 완전 수주 발표한 날이다 보니까 바로 차익 매물 나왔고요. 게다가 또 코스닥 쪽을 보면은 지금 과거에 양극재만 바라보던 게 이제 약간 좀 진화하고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이쪽 한 3일째 주육하고 들어오는 게 그래도 다음에 갈 건 실리콘 음극재 아니냐라는 쪽에서 변화가 강하고 있고요. 게다가 또 실리콘 음극재 가면은 그거 싸고 있는 CNT 조전재도 중요하다.
나노신 소재 또 같이 사고 있죠. 오늘 조금만 더 갔으면 10만 원인데 네, 그러고 있고요. 게다가 요즘 또 이번에 핫한 게임주지만 게임주가 변하고 있다. 어제도 시간이 조금 됐으면 게임주 네오위즈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왜 게임주를 다시 봐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어제 시간 관계상 어제 혹시 보시면 어제 라이브에서 예. 네오위즈가 그의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많이 변할 겁니다. 지금 하반기에 게임사들은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딜까? NFT 이런 거 이제 메타버스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 먹고 살아야겠다. 왜 이제 P2E는 다 울고 먹었나? P2E는 이제 뭐 끝인가? 그건 게임사한테 여쭤보셔야죠.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요. 아이고 오늘 자꾸 어디를 많이 가셔야 되네요, 소장님이. 중국 가서도 물어보라 그러시고 미국 가서도 물어보라 그래. 그러시고. 네. 사업 모델이 애매해졌잖아요. 네. 작년에 그 P2E 하면서 내가 잠시 좀 생소하다는 표정을 지었을 때 그때 나를 갖다가 그 경멸하는 눈빛 아우 무슨 지금도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하시면 지금도 내가 그 상처를 많이 트라우마가 받으셨나 상당히 봐요. 예, 있으셨나 본데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인포메이션 라이브 하면서 나름대로 지금 상처가 많아 저도. 아이고 이걸 어떻게 치료해드리나. 아이고. 아닙니다. 그래요. 그때 어. 신조어가 나오거나 네, 네. 새로운 트렌드가 나온다 그러면 제가 자세를 아예 이렇게 하고 예. 소장님을 위해서 아주 네. 따뜻한 시선과 함께 예. 밝은 표정으로 예.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는 네. 그 위클리 리포트의 주제를 처음에 말하는 게 맞는데 예. 이왕 그 지나갔으니까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에 여쭤보자면 네. 오늘 그 주제가 그거라면서요. 잭슨홀 눈치 보다가 뭐 되겠네. 잭슨을 눈치 보다가 뭐가 된다고. 뭐가 되는지 이제 김민수 대표님이 아 말씀하셔야죠. 이런 저질 내용을 제가 어떻게 함부로 말씀드립니까? 잭슨홀 눈치 보다가 마이클 잭슨 되겠네. 요게 오늘 또 주제라고 그러시던데 작가님이 맞습니까? 아니 제가 원고 보내면서 네. 원고의 주제가 뭐 이번 주 한마디 뭐 표현할 거 없느냐 이런 네, 얘기를 네, 네, 네.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그냥 생각난 대로 막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막 한 겁니다. 아니, 그래서 어떤 의미를 찾아볼 수 없는 겁니까? 그럼 이 주제에서? 뭐 승희 씨 아직도 몰라요. 네, 막 그냥 던진 거였네요. 잭슨으로 하다가 잭슨이 보이니까 아는 잭슨이 마이클 잭슨밖에 없어.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뭐 심오한 뜻 없어. 사실 잭슨 피자 하려 이건 또 PPL이죠. 네. 그래. 여기서 눈에 띄는 건 파라다이스 여러분 한번 좀 눈에 보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파라다이스. 네, 지금 이제 리오프닝 관련 중에 유일하게 지금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기관순 매수 네, 상위 상위에 코스닥 들어와 쪽에. 있고 다른 건 이제 리오프닝 네. 관련주는 하나도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어떤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면 큐의 증가가 필요한 거죠. 물량, 그러니까 여행도 사람들이 인원수가 좀 있어야 되는 거고 면세점도 인원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파라다이스는 일당백이거든요. 혼자 와가지고 몇십억씩 써버리면 되니까. 근데 지금 파라다이스 일본 VIP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7월부터 8월 달엔 연휴가 들어와가지고 2분기 대비 3분기 매출이 2.5배 늘어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대략 한 3,500억 정도에서 지금 8,000억 정도까지, 그러니까 2분기에 3,500억 찍었고 3,900억 찍었거든요. 근데 2분기에 지금 8,000억 찍는다고 리포트가 나왔고 뭐가요? 매출이요? 매출이 드롭액이 300% 늘었대요. 그러니까 그동안 못 들어왔던 일본 관광객들이 이제 근질근질한 거죠. 와가지고 돈을 쓰면서 과거에는 이런 VIP들을 모셔오려면 비행기표, 호텔, 식사 다 대접했거든요. 카지노에서 그 비용을 많이 줄였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질근질한 분들 들어와가지고 돈 쓰고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모멘텀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게 코스닥 쪽에서 혹시 소장님한테 얘기 안 드릴게요 이제 승앵커님 혹시 여기서 네. 그러니까 좀 아는 종목이다 딱 눈에 띄어서 이 종목은 알아. 에코프로비엠. 예, 그러니까 아는 종목이 많으세요? 모르는 종목이 더 많으세요? 딱 봐서. 근데 박세는 매사요? 저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렇죠. 네. 예전과 좀 다르죠. 느낌이. 코스닥 생각해보니까. 쪽에?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약간 저희가 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종목,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조차도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다 아는 그런 그 흐름 가져간 종목들을 사는 게 아니라 네. 좀 더 미세해졌죠. 종목 안에 섹터 안에 이쪽이 좀 더 움직여야 돼요. 앞서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도 지금 또 밑단의 걸 사지 않습니까? 네. 지금 소재 쪽에 나오는 양극재 쪽은 지금 안 건드리잖아요. 물론 살짝 전환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2차 전지 소재 쪽도 중국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중국이 이번에 가뭄에다가 전력 비용도 같이 늘고 뭐 여러 가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생산이 안 돼요, 리튬이. 리튬 가격 계속 고가로 갑니다. 근데 우리 네네. 2차 전지는 리튬 이온인데 리튬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어 뭐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2차 전지 소재 쪽이 지금 약간 관망적인 거죠. 네네.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래도 모멘텀 꺾이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지금 밑단으로 잠깐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 섹터는 보긴 보되 같은 태조 이방원에서 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알고 있는 2차 전지 소재나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지금 시장의 아우. 변화죠.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는데 김 대표께서 말씀하셨 이제 뭐 잭슨홀 타령은 그만하고 네. 뭐 업종도 아닌 종목 장으로 종목? 간다고? 예를 들어 태양광 하더라도 태양광이 다 가는 게 아니고 뭐 그런 거예요? 2차 전지 하더라도 2차 전지가 다 가는 게 아니다.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에요? 거의 뭐 일맥은 상통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러면 예. 안 통하는 이맥은 뭔데? 또 왜 이러십니까? 네. 저 그냥 정상적으로 방송하려는 사람을 자꾸 자극하시면 안 되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보는 상황은 같은 태양광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벌써 갈리긴 갈렸거든요. OCI 안 가고 하나솔루션 가고. 그러니까 네. 이게 물론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 완전히 폴리실리콘 올려고 거기다가 셀을 모듈 만드는 회사면은 원래는 같이 가면 안 돼요. 이게 올라가게 되면 이쪽은 수익성이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그리고 하나는 미국에 공장이 있고요. OCI는 미국에 공장이 없어요. 음. 이번 법안에 하나는 직접적인 수혜를 딱 받는 거고요. OCI는 조금 이번 법안을 하시면 그 인플레 감축 네, 법안 인플레 감축 법안에 하나는 제대로 수혜를 받는 거죠. 또 세액공제 들어가고 바로 영향받고요. 게다가 또 물류비 이런 거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또 같이 영향받고. 그래서 지금은 셀 메이커가 더 좋은 걸로, 셀 모듈 만드는 회사들이 더 좋은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OCI는 폴리실리콘은 지금 중국에서 자꾸 우리도 태양광 많이 설치해야 되는데 가격 자꾸 누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영향받다 보니까 OCI는 제대로 길을 못 펴는 거고, 중국의 폴리실리콘은 가격은 올라가는데 이걸 자꾸 올라가는 걸 올라간다고 얘기 표현을 못하는 상황들이죠. 중국 정부가 개입할 텐데 이러고 있다 보니까 그게 지금 보여지는 현실입니다. 여기 보면 박셀바이오를 외국인들이 샀는데요. 네. 이게 이제 왜 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엊그제 임상 이상에서 중단을 발표했거든요. 두 가지 신약을 하나 만들고 있었는데 하나를 실패하고 이제 가난만 갖고 가겠다 해서 그래도 하나 살아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3분기 재무제표는 각오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임상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들이 들어가는 것을 감가상각으로 떨어버리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임상 실패를 회사에서 선언하면 이건 비용으로 한 번에 다 처리해버려야 됩니다. 3분기 비용이 막대하게 떨궈져 나갈 겁니다. 그거 각오하시고 박셀바이오 보유하신 분들은 가남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가져가실 때 재무제표 박살나는 거에 너무 놀라지 마셔야 된다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상에서 중단을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 제약바이오들이 많이 이제 이 연구개발비를 이제 연구비냐 개발비로 떠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우리가 연구비로 떨면 그냥 떨어버리는 거, 개발비는 감가상각을 해오는 건데 많은 기업들이 이 비용이 막대하니까 한꺼번에 떨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개발비를 갖고 왔고 그거를 인정해 주는 게 정부가 법을 19년에 개정을 해가지고 3상까지 3상을 통과해야 감가상각을 떨어준다라고 해서 그래서 많은 기업 제약바이오들이 임상이 실패해도 실패 선언을 안 하는 이유가 실패 선언을 하는 순간 다 비용을 떨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우리가 임상 다시 하겠다, 고쳐서 하면서 시간을 버는 거거든요. 회계상으로도. 단순하게 이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회계상 시간을 버는 거였는데 이건 자기네들이 스스로가 회계상 중단 선언을 그러니까 회사에서 중단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회계상 비용을 떨어버려야 돼요. 그거에 대한 어떤 부담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관 순매수 상위 코스닥 속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요 회사는 네. 우주항공 기업 쪽인 거죠? 지난번에 한번 언급하지 않았나? 지난주 다시 보기 하시고요. 무슨 요일요? 네?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에 소장님도 다시 보기 한번 해주시고요. 캔코아 제가 네. 한번 물어봤었던 것 네.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이 회사 자체도 있지만 우리가 요즘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잘한다, 캔코아 이제.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네. 이제 두 기업 이외에도 이제 이쪽 자체를 조금 더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제 다음 걸 좀 네. 잘 발굴해내야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어떻게 좀 이 분야를 좀 주목해서 보긴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가닥을 잡아내면 좋을까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요즘 뭐 또 가장 핫하죠. 핫했죠. 방산 네, 쪽에 네. 핫한 것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로 끝이냐라고 봤을 때 이쪽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조금 다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있고 한국항공우주 있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있고 뭐 제노코 있고 뭐 아스트 뭐 이런 회사들 쭉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리오프닝이 되면서 나오는 뭐 보잉이나 에어버스가 나오면서 부품 다시 주문하면서 나오는 수혜 효과가 첫 번째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항공 쪽 본연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또 수주 이게 또 반영이 될 거고요. 그게 같이 맞물려지면서 나오는 항공기 부품 동체 이런 관련된 쪽은 의외로 이번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실적 나오는 거 보니까 빠르게 돌았다고 보여지는데 인텔리안 테크는 어때요? 인텔리안 테크는 약간 저쪽이죠. 그 위성 네네네. 통신 쪽에 우주, 네네. 예, 그 원웹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위성 인터넷 네. 이쪽에 강점이 있는 쪽으로 같이 들어갔다가 한동안 수주 나온다 했다가 수주가 안 나왔었어요. 예, 지연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한번 휘청였다가 이번에 또 하반기에 나온다 그러면서 다시 또 꾸역꾸역 해서 9만 원대까지 갔었는데 이때 그 올라가다 보니까 코스닥 150으로 들어갔거든요. 어서 와. 또 공매도 쫙 내려오면서 네, 두분 여기까지 같이 말 맞추신 거 아니죠? 아니, 딱 어서 와. 이렇게 딱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만 갖고 다 아시는군요. 네. 이게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 또 거기서 쭉 밀렸다가 이제 다시 또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쪽은 일단 꿈을 먹고 사는 건 맞아요. 현재까지는. 네네. 근데 이게 여기서 만약에 현실이 진짜 지연됐던 게 돌아오기 시작한다. 뭐 수주 받기 시작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예측했던 숫자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하고 그다음부터 한 40%가 쭉 올라왔거든요. 지금도 안 빠집니다. 만약에 실체가 없었으면 그냥 다 올라갔다가 그냥 밀렸을 거예요. 아, 그럼 다음에 또 후발주자들은 또 이제 이런 실체가 수치로 좀 보여주는 게 나왔을 때 갈 수 있을 거다라는 힌트시네요. 네, 그렇게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 패턴을 기억하시면 돼요. 네.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면 무조건 그 업종은 그 기대감으로 오릅니다. 그때 가서 실적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새로운 모멘텀이 나타났기 때문에 과거 실적이고요. 이걸 실적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때는 하나의 테마가 강력한 거기에 대한 테마가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뭐 메타버스 테마가 형성됐을 때 그때 실체라는 게 없었잖아요. 네네. 강력한 희망, 그 다음에 뭐 UAM도 강력한 희망 뭐 이런 거지만 그게 한번 올라가다 다시 이제 조금 기대감이 꺾어지면 주가가 내려와요. 그렇죠? 실체가 없으니까. 네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실체가 현실로 돌아와서 재무제표 찍히면 2차 상승이 올라갈 때는 종목별 차별화가 철저히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놓고 본다라고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라가니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재료가 있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관심 있다기보다는 인텔리안 테크가 제가 관심 인텔리- 있다고 예, 보시고. 죄송합니다. 네네. 정말요? 네. 인텔리안 테크에 관심 아, 지금 일 년 관심이 정도- 있는 게 지금 보초백이라도 세워놓은 게. 보초병은 예전에 여러 번 세워놨었고 적당한 때 나왔었고. 빨리 얘기해 주시죠. 왜요? 팔 아니 그래서 그래도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원래 우주항공에도 이제 오지일로님도 제 마음을 딱 아시고 위성 우주항공 쪽 관심 있으시군요 이러셨는데 제가 원래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인텔리안 테크에 관심을 가졌다가 이제 매도하고 나왔지만 요즘에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조금 전에 저희 했던 게 뭐였죠? 캔코아. 캔코아. 예.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하나씩 가길래 아 여기에 어떤 힌트를 얻어서 또 다시 들어갈 포인트가 있을까? 시청자분들께 나눠드릴 포인트가 있을까 해서 질문을 드린 또 거예요. 하나 더는 네네. 이 얘기 들으면 거부감 가시는 우리 버럭 소장, 꼰 소장님도 계시고 네 그래서 모르겠는데 이게 UAM이란 게 일단 지금 올해가 2022년이죠. 2025년 그러니까 2024년 가게 되면 프랑스에부터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할 거고 올림픽 때요. 프랑스 올림픽 때. 그리고 또 2025년은 제주도에서 그 관광 그 드론이 그러니까 UAM이 다니기 시작을 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보이기 시작하면 또 다르기 하겠죠. 네.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벌써 지금 이게 UAM이 들어갈 때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저희가 보통 보면 아 이게 돌아가는 이거 비행기가 중요하구나 싶은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시스템이거든요. 또 시스템이고 거기 통신 사업자들 통신이 가장 중요하게 끼어야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SK텔레콤, LGU 플러스 다 표정이 왜 그러십니까 소장님? 네. 또 어디서 왜요, 사기를 왜요, 쳐 이런 표정이세요. 아이고 막 제주도에서는 그냥 한라산 이렇게 땀 좀 흘리면서 걸어서 올라가고 둘레길 걷고 그냥 이렇게 해변길 좀 이렇게 운동화 좀 빡시게 이렇게 신발끈 메고 좀 걸으세요. 뭘 제주도 같은 데까지 근데 가고 거기서 실험 안 하고 우리나라는 실험할 데가 없어요. UAM 개사고 그 카다 위에서 막 부딪혀가지고 갑자기 막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가 거의밖에 없는 겁니다, 소장님. 그런 거 할 때가 네, 제주도에서 전기차를 처음으로 우리가 시범으로 했었던 이유가 그거고 지금 여기서 만약에 잘못되면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신사업이 생기면은 소장님한테 얘기를 드려야 돼요. 허락을 그래서, 받고. 네, 그래서 반응이 이렇게 나온다. 사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난 사야 되는 건 반대인데. 아 뭐야 위미도 모셨잖아요. 아, 난 사야 그렇게- 되는 건 반대야. 아 그러세요? 예, 하여튼간 이런 것도 위메이드 그래 위메이드 내 딱밤 맞고 나서부터는 사면 안 되는 거였어 사실. 그렇죠. 예. 어, 하지만 어. 뭐 이제 그러니까 꼭 신사업 변화가 나오게 되면 제가 소장님께 또 사랑의 눈빛을 담아 또 밝은 얼굴로 이렇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반응을 꼭 해주십시오. 네. 어쨌거나 저 사랑의 눈길 가는데 말만 입만 열면 사랑의 눈길인데 저거 어때 한번 은퇴 전에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까 오지 옐로님 이 말씀도 하셨어. 성희 아나운서 네. 위성우주 항공 쪽 관심이 있는 듯 그까지만 아, 그 다음도 읽어주셨는데 봤어요. 순수 우주 항공은 원래 이벤트 끝났어. 다음 기회를 노리심이 네. 옐로님이 벌써 딱 감 잡으신 거야. 벌써 다 끝났어. 해묵다고. 동의하세요, 두 아닌가?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네, 뭐 그러니까 일정과 관련된 쪽에서는 뭐 올해에서 뭐 한국 관련된 쪽은 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러면 왜 다들 예전에 그 아마존 CEO도 내놓고 왜 글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우주항공으로 가려는 그러니까 하던 거 접고 돈 있으신 분들은 다 그쪽으로 가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지에 대한 인간에 대한 탐구 욕과 그러다 보니까 저분이 가서 저걸 하게 되면 이뤄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금이 몰리는 것과 이것들도 같이 연결해서 봐야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고민은 그겁니다. UAM도 그렇고 우주항공도 그렇고 이게 과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서 네.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는 다른 거죠. 미국 무인 택배가 가능하지만 우리는 이제 무인 택배가 섬 지역 외에는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막대하게 정부 지원금 가지고 이제 하나의 뭐 만들어내야 되는 건 이제 당위성이 있습니다만 과연 기업이 돈을 버는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 근데 그게 다른 게 위성 인터넷은 다릅니다. 벌써 이게 그러니까 다 지금 이제 그렇죠. 매출 다 짜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아니라 우주항공 네. 일반적인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돼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제 체계가 세워지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다음 레벨을 그러니까 현금이 돌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또 다음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이러다가 이제 저희 뭐 SF 영화에서 많이 보던 거 있지 않습니까? 달에 가서 니켈 캐오고 마간 캐오고 갖다 팔면은 돈 되고 그만하겠습니다. 네. 멈춰드리지 않으니까 지금 하시다가 스스로 누군가 멈추셨어요. 이쯤 되면은 눈빛으로 제압하시는 게 나올 텐데 근데 근데 뭔가 더 해보세요. 약간 이런 눈빛이었죠. 그래서 위험하다 싶어서 멈췄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까 성희 씨가 아까 약간 질문의 취지가 그거였잖아요. 우리 차 소장님하고 김 대표님한테 네, 그걸 네. 물었잖아. 이 진짜 눈이 팽팽 돌아갈 정도로 이 순환매 내지는 주도주가 막 바뀌고 있는 와중에 네네. 그걸 어떻게 하든 좀 일찍 아는 방법이 힌트 혹시 힌트가 얻을 수 없으실까요 있나요? 했는데 그거였죠. 그런 질문은 이 두 분뿐만 아니라 정권방송 앞으로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잖아. 네. 그런 얘기는 정권방송 진행하면서 누구한테도 물으면 안 돼요. 아 진짜요? 그건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모든 증권인이 갖고 있는 꿈이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다음자 경제지를 받아보는 뭐가 부음을 타고 먼저 매집했는 애들이 뭐 이거는 진짜입니다 하면서 문자 보내고 나면 이제 펑펑펑 뛰고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한참 잘 나가고 있는 놈을 갑자기 테마 줍니다. 이게 요즘 대세입니다 하면서 설명을 하고 우린 또 질문하고 추가 질문하고 그걸 또 우리 또 김 대표에서는 또 먹었겠네 이러면서 부러워하고 막 이러는 거지.
원래 그런 거야. 누구도 몰라. 그러면 두 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 게 좀 난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예측해 주실 수 있겠죠. 네, 죄송한데요. 아니에요? 모르세요? 진짜 모르시고 하시는 얘기세요? 예. 아니 그럼 그 어떻게 하세요? 미리 그 다음번에는 어느 쪽이 갈 거다를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두 분은? 그러니까 100%는 아니겠지만 그렇지. 뭐 예측해 저는 볼 수 몰라요. 있는 포인트는 저는 그러니까 이제 흐름을 그냥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시대의 흐름이 이런 것들이 같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아직 시장에 관심을 못 받았구나. 저는 이제 그런 걸 사놓고 기다리는 스타일인 거죠. 사놓고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충분히 이런 것들이 막 움직일 때는 덜 흥분하고요. 그런 것들이 한쯤 좀 쉬었을 때 아직도 움직이지 않고 있구나. 근데 아니면 반면에 많은 분들이 흥분한다 하더라도 이건 정말 핵심으로 끌고 갈 거다. 뚝심 있게 전 끌고 가는 스타일이지.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김민수 대표랑 저랑 스타일이 좀 다른 거죠. 그래도 각자 자기 분야가 확고하니까.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당장 내일이 뭐가 움직이겠습니까? 그건 이제 또 뉴스가 이제 또 때로는 빌미 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 지난 그 주말에 뭐 그 조선업계 부회장께서 10년 사이클이 도래했다 나오면서 한 2, 3일 또 조선주가 바짝 올랐잖아요. 그런 뉴스를 먼저 캐치하면 조선주들이 좀 뭔가 관심이 있겠구나라고 좀 보죠. 네. 단타 개념으로 좀 보고 뭔가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 또 단타 개념으로 좀 보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순환매가 어떤 게 오늘은 어떤 순환매가 돌 것이다. 때로는 방송할 때도 보면 갑자기 뭔가 막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막 진행자께서 이거 왜 올라가냐나 보면 갑자기 오늘 뭐 출산 뭐 아가방 같은 것들이 막 돌고 뭐 이런 것들 정책에 뭐 하든지 아무런 이유 없이 또 도는 것도 있어요. 그거 보면 그런 게 순환매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네. 홍규 강님 그러시잖아. 2021년 작년 11월 메타버스 사례. 선수들은 다 빠진 10월 말에 메타버스 열풍. 뭐 그런 식이고. 또 뭐가 있지? 아까 뭐가 하나 있었는데 주린이처럼님은 제리님이 반박자 빠르게 하시는데 요거야 요거 한 박자도 필요 없고 반박자야. 축구 봐. 뭐 메시나 뭐 저기 손흥민이나 뭐 할 것 없이 이 골 잘 넣은 선수는 반박자 빨라 반박자. 그죠? 근데 저한테 뭐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얘기하세요. 괜찮습니다. 예. 아까 차 소장님은 잘 모르겠다 했고 다음에 뭐가 할지. 근데 우리 김 대표는 아신다며 제리는 안다며 어떻게 하셔? 아는 게 아니라 시장의 큰 그림을 보고 큰 그림을 보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와 통찰력을 갖고 통찰력을 갖고 충분히 사색하게 되면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큰 그림을 보고 데이터를 본 거는 객관적이지만 거기서부터 갑자기 무슨 사색을 하고 무슨 그림을 그리고 좋은 얘기 다 하려고. 그러면은 네. 그렇게 뭐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게 이쪽 유튜브나 방송계의 방송 출연료인데 넉넉지가 않고 뭐 그냥 교통비 플러스 정도인데 이러지 마시고 무슨 뭐 자선사업 할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거 하세요. 월 500 정도 딱 세게 부르고 이런 것도 명품도 팩도 아닌 것도 이렇게 가격 비싸면 더 잘 팔린대 명품도. 뭐 50만 원, 100만 원 하지 말고 월 500 내지 1000 이렇게 해가지고 보이는데 다음에 뭐가 갈지 짧고 굵게 화끈하게 한번 하시고 뭘 아침 저녁으로 샷다면 하고 계셔. 김민수 대표님 보내시는 거예요? 개장 전에 뭐 또 하고 뭐 개장 후에 또 매일 연합인포맥스 와서 하고 이러지 말고 인생 그냥 굵고 짧게 살라니까. 그런 방법도 있었군요. 혹시 거기 소장님이 대표해 주실래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예. 그거는 그냥 하나의 뭐 사는 방법이겠죠. 사는 네, 방법이다.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사는 방법이죠. 아니, 내가 누가 그러시더라고. 네. 참 보고 있으면은 뭐 톰인지 제리인지 그 두 친구나 이진우나 참 보면 답답하다고. 그만큼 얼굴 팔렸으면은 네. 그만큼 뭐 이렇게 매일 그래도 몇천 명씩 이렇게 같이 봐주시고 유튜브를 올리면 몇만 명이 봐주고 하면은 그 장사를 해서 빨리 인생 쇼부를 보지 뭘 그 돈도 안 되는 방송하고 앉았냐고. 그 소리를 내가 몇 번 들었어. 인생의 회의가 오기 시작, 현타가 오기 시작해서 갑자기. 아니죠.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미래를 알 수 있다라면 그런 걸 해도 되겠죠. 미래를 알 수 있다라면. 아는 척 하면 되지 뭐. 그거는 양심의 문제죠. 양심이 털났다 하지 뭐. 돈이 있는 뭐 이러면서 네,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됐습니다. 본론으로 가서 이거 하나 여쭤봅시다. 제가 궁금했던 종목 하나 있는데
이거 뭐지? 요거 어디 갔노? 또 차트 사라졌네. 로템, 현대 로템. 그저께 나왔던 게 어디다가 뭐 탱크를 판다는 거였어요? 그저께 뭐 17%인가 16% 뛰었을 때 그때 나온 재료가 그거였어요? 탱크 판다는 거였어요? 저는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현대로템이 그날 확 뛰었을 때 확 뛰었을 때 재료가 뭐였어요? 첫째는 모로코였습니다. 모로코. 네, 모로코에 추가로 뭐 계약한다는 얘기 막 들리면서 기대감으로 그때 그것도 외국인들이 사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막 매수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 얘기 돌기 시작하면 진짜인 줄 알고 들어가죠. 근데 딱 끝나고 나서 현대로템에서는 진짜 수주한 거 없다. 사실 묵은. 그러면서 바로 또 발표한 게 뭐냐면은 이집트 전동차 전동차에 원래 현대 로템 강자였죠. 그거고. 2호 라인, 3호 라인 뭐 규모도 꽤 되더라고요. 근데 이건 아니지만 이거 보여주는데 근데 보통 보면 요즘 공시 보면 좀 잘 해석하셔야 될 게 그거 같아요. 네. 만약에 주가가 미리 뛰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기업들이 이거 사실이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 요 순간에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은 그러면은 주가가 미리 뛴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미공개를 정보를 가지고 벌써 누가 알고 주가가 올라간 거다 보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되게 회사도 난감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공시의 첫 번째 원칙은 맞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실은 계약을 뭐 체결한 건 맞으나 아니면은 뭐 비밀 유지 얘기도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은 1개월 내 제공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나온 뉴스에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는 건 없지만 1개월 내 제공시 뭐 이런 식으로 유돌려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것 뉘앙스를 잘 읽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상황 쪽에서 현대로템은 솔직히 규모만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단위가 1000대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그러면 국방부에 납품하는 게 100억이다 보니까 한 대가 흑표 좋아요. 보면은 수륙 양용으로 이게 4m거든요. 4.1m 수심까지 들어갔다가 한국의 강점이 그거지 않습니까? 추위 견뎌, 더위 견뎌, 산낙 다 올라가. 탱크가 그러면 강바닥을 갖다 이렇게 강바닥을 갖다 이렇게 무한궤도가 들들들 거리며 가는 게 아니고 탱크가 수영을 해서 가는 게요? 거기 뒤에 추진체 날려가지고 슉 하고 갑자기 그래요? UAM 쫙 올라가고 뭐 와, 배트맨이 타면 되는 거네요. 그 그게 정도까지 굉장히 왔구나. 문제가 있었어요. 예. 그게 이제 수륙 양용이 예. 독일에서 기술을 갖고 들어왔는데 네. 거기가 이제 그게 사고가 몇 번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그게 이제 수륙 양용이 아니고 도하 가능 전차 이렇게 도하하다가 강에 빠져가지고 안타까운 사고가 몇 번 있었어요. 강에 빠져가지고. 네, 그게 빠져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제 보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나면서부터 보완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방위산업 쪽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박해요. 박해요. 네, 영업이익률 왜냐하면 나라에 납품하는 거기 때문에 5% 이하예요. 근데 해외 수출을 가면 이게 거의 10%까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매출보다는 영업이익률이 퍼센테이지가 늘어가 주느냐 그게 방위산업의 핵심이에요. 그 부분 보셔야 돼요. 지금 현대로템도 영업이익률이 한 자리 5% 미만이에요. 그렇구나.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전차를 하나 이렇게 수출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부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또 난리였습니다. 종목들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또 시간이 됐나요? 네, 지금 10초 만에 마무리하셔야 돼요. 네. 끝. 오케이. 네. 오케이. 우리 일단 이렇게 TV 채널로 옮기고 나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제약이 있네, 그죠? 네. 그래서 종목 얘기할 오늘은 뻔했는데. 마무리하죠. 네. 아깝습니다. 종목 얘기할 뻔했는데. 예. 오늘은 그냥 여기서 바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